바깥의 폭풍이 작고 오래된 고아원의 창문을 흔들었다. 민준의 마음에 자리 잡은 외로움에 어울리는 배경이었다. 겨우 5살이었을 때 그는 이미 원치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창틀에 앉아 작은 손을 차가운 유리창에 짚고 끝없이 쏟아지는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그는 전에도 수없이 이런 짓을 했고 항상 누군가가 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민준을 찾아온 적은 없었다. 그는 유아 때 고아원에 도착했고 낡은 담요에 쌓여 있었다. 이름도 없고 메모도 없었다. 마치 덧붙인 생각처럼 문 앞에 그냥 두고 온 것이었다. 관리인들은 그에게 다른 고아 소년에 대한 책 속 등장인물의 이름을 따서 민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이름이었을 텐데 세월이 흐르면서 민준은 희망이 자신과 같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고아원의 다른 소년, 소녀들과 달리 민준은 달랐다. 그의 얼굴은 희귀한 유전적 질환의 징후를 보였다. 그의 윗입술은 태어날 때부터 갈라졌고 코는 약간 꺼졌으며 오른쪽 눈은 왼쪽 눈보다 더 아래로 처져 있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그는 아마도 자신이 망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내면에 무언가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 다른 아이들은 그가 듣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해 수근거렸다.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미묘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생겼어? 아마도 그래서 아무도 그를 고르지 않는 거겠지. 그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이 쏘지 않는 척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이 쏘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민준은 다른 아이들처럼 되고 싶었다. 평범하고 선택받고 가족을 갖는 것이었다. 몇 달마다 부부들이 고아원에 도착하여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고 집으로 맞이할 아이를 찾았다.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일렬로 모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어주고 웃으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 줄에 여러 번 서 있었다. 그는 입술이 어색하게 휘어지더라도 최대한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배웠다. 그는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고 누군가가 원할 만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매번 똑같았다. 한 여성의 눈이 아이들을 훑어보았고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 잠깐 머물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한 남자가 몸을 숙여 다른 남자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색깔이나 자라서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었다. 민준은 조용히 서서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한 명씩 다른 아이들이 선택되었다. 그는 다른 남자아이 또는 여자아이가 새 부모의 손을 잡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빛났다. 그는 그들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는 뒤에 남겨졌다. 민준은 울지 않는 척하며 방으로 돌아갔다. 보호자들은 그를 위로하려고 했다. 너의 시간은 올 거야, 자기야. 노인 보호자인 은별이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특별한 가족이 널 찾아올 거야.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그걸 믿지 않았다. 6번째 생일에 민준은 늘 그랬던 것과 똑같은 소원을 빌었다. 가족을 원해. 보육원에서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하듯이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다. 촛불 6개가 꽂힌 케이크가 그의 앞에 놓였고 그의 친구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그는 행복한 척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가슴이 아팠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생일을 축하한 적이 기억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이마에 키스하고 생일 축하해, 내 꼬마야,
라고 속삭인 적이 없었다. 아무도 그를 따뜻하게 감싸 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어두운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내가 달랐다면 그는 밤에 속삭였다. 누군가 나를 원할까? 그의 일부는 자신의 외모 너머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 궁금해했다. 아마도 그는 충분히 친절하지 않거나, 충분히 똑똑하지 않거나, 충분히 특별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두 보호자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다. 그는 듣고 있으면 안 되었지만, 어른들이 주변에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쌍한 녀석, 은별이 한숨을 쉬었다. 우리를 방문하는 부부가 올 때마다 그들이 그의 얼굴을 넘어 그에게 기회를 주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착한 아이입니다. 다른 여자가 대답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그들은 완벽한 아이를 원해요. 그들은 완벽한 가족을 원해요. 그리고 민주는, 글쎄요, 알잖아요. 민주는 목이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았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다. 사람들은 그와 같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작은 주먹을 꽉 쥐고 눈 뒤에 타는 듯한 열기와 싸웠다. 그는 울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이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자신에게 새로운 약속을 했다.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희망을 멈출 것이다. 그는 줄을 서는 것을 멈추고 미소를 강요하는 것을 멈추고 그의 시간이 올 것이라고 믿는 것을 멈출 것이다. 그는 강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도 세상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여정은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희망을 멈춘 소년. 고아원에는 일상이 있었고 결코 변하지 않는 리듬이 있었다. 아침 기도, 아침 식사, 학교 수업, 집안일, 놀이 시간, 저녁 식사, 취침 시간. 수년 동안 민주는 이 일상을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관리인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 그의 안에 무언가가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미래의 부모가 방문했을 때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희망에 찬 미소를 강요하거나 더 키가 크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배경에 머물러 있었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다른 아이들은 그 변화를 알아챘다. 왜 더 이상 시도하지 않니? 서준이라는 소년이 어느 날 오후 물었다. 그는 민준보다 몇 살 많았고 항상 그에게 친절했다. 다음 가족이 너를 고를지도 몰라.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럴 리가 없어. 서준은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럴 리가 없어. 민준이 간단히 말했다. 사실은 계속 희망을 품는 게 너무 아팠다. 거절당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그는 더 이상 조각들을 주워 모을 수 없었다. 세상이 그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주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짜증을 내는 시끄러운 아이도 아니었다. 그는 불평 없이 집안일을 했고 수업에서 괜찮은 성적을 받았고 보호자와 다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침묵 속에서 그는 간과되었다.
더 어리고 귀여운 아이들이 항상 잠재적인 입양 부모에게 먼저 소개되었다. 민준이 근처에 있다면 그들은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리기 전에 그를 잠깐 쳐다보곤 했다. 학교에서도 그는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다른 아이들은 우정을 쌓고 내부 농담을 하고 친척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 민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재킷 안쪽에 이름을 써줄 가족도 없었고 작은 메모를 넣어서 점심을 싸줄 어머니도 없었다. 그의 생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매년 왔다 갔다 했다. 케이크, 박수, 그리고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소원. 시간은 흘러갔지만 민준에게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어느 가을 오후, 민준이 12살쯤 되었을 때 새로운 자원봉사자가 고아원에 왔다. 시원이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눈이 밝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읽어주었고 깊고 표현력이 풍부한 목소리로 읽어주었다. 어린 아이들은 그녀를 좋아했다. 민주는 조용히 뒤에 앉아 경청했다. 어느 순간 시원이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다. 너는 어때, 자기야? 한 페이지 읽을래? 아이들은 돌아서서 민준을 응시했다. 몇몇은 낄낄거리며 서로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고맙습니다. 시원은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 다음에 하자. 하지만 다음에는 없을 것이다. 그날 늦게 민주는 복도에서 다른 남자아이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다. 그녀는 아마 그를 불쌍히 여겼을 거야. 그래, 그녀가 그를 바라보는 걸 봤어? 그녀는 아마 응시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야. 민주는 입을 꽉 다물고 걸어갔다. 그는 이제 그것에 익숙해졌다. 동정심, 속삭임, 너무 오래 머무르는 시선. 그는 그것을 싫어했다. 민준이 1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가족들은 아기나 유아를 원했다. 그들이 만들어내고 형성할 수 있는 아이들 말이다. 낯선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얼굴을 가진 10대 소녀는 원치 않았다. 관리인들은 결코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가 시스템에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지 걱정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고아원에 도착했다. 그는 평범한 방문객들과 달랐다. 그는 아이를 찾는 부부가 아니었다. 그는 혼자 왔다. 그의 이름은 현우였다. 그는 40대 후반이었고 은빛 머리카락과 피곤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미선이 그를 복도로 인도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민주는 식탁에 앉아 듣지 않는 척했다. 그는 사람들이 그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이 든 아이를 찾고 있다고 이해해? 미선이 물었다. 네, 현우가 대답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린 아이를 원한다는 건 알지만 저는 이유가 있어요. 민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이 말을 전에 여러 번 들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충분하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미선의 사무실로 불려갔다. 그는 미선이 손을 모으는 동안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조용히, 현우가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민준의 배가 조여왔다. 왜요? 엘러 씨가 미소를 지었다. 그가 당신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사람들은 항상 관심을 가졌다. 그를 가까이서 볼 때까지 말이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있는 결점을 알아차리자 항상 마음을 바꾸었다. 그래도 그는 그녀를 따라 방문자 라운지로 들어갔다. 현우는 의자 중 하나에 앉아 민준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바뀌지 않았다. 민준이 전에 본 것과는 달랐다. 동정의 기색도 불편한 시선의 변화도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관찰이었다. 안녕, 민준, 현우가 말했다. 안녕, 민준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중립적이었다. 앉을래? 민준은 주저하다가 맞은편 의자에 몸을 숙였다. 잠시 동안 그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자 현우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팔꿈치를 무릎에 얹었다.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 그는 말했다. 완벽한 삶을 약속하려고 온 게 아니야. 큰 집도 없고 돈도 많지 않지만 너한테 집을 제공할 수 있어. 진짜 집 말이야. 민준은 그를 응시하며 현우가 더 어린 사람을 바랐어. 나 생각해봐야겠어. 와 같은 말을 할 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 현우는 말을 이었다. 세상이 널 원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자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내 고통을 완전히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지만 외로움은 이해. 그의 말에서 뭔가가 민준의 깊은 신경을 건드렸다. 너한테 강요해서 같이 가라고 하진 않을 거야. 현우는 덧붙였다. 하지만 내가 기회를 원한다면, 그저 기회를 원한다면, 다른 종류의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걸 줄게. 민준은 침을 삼켰다. 무릎 위에 손을 꽉 쥐자 손이 살짝 떨렸다. 아무도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 적이 없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다. 희망이 아니라, 아직은 아니지만, 가까운 무언가. 민준은 문 옆에 서서 더플백의 낡은 끈을 움켜쥐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안에 있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옷 몇 벌, 찢어진 페이지가 있는 오래된 책,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간직해온 작은 나무 장난감이 있었지만, 그는 오래전에 그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현우는 엘러 선생님과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는 몇 분마다 민준을 쳐다보며 마치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지 확인하듯이 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그는 다른 아이들이 웃는 부모와 눈물 어린 작별 인사를 하며 보육원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순간을 전에 수백 번이나 상상해 보았지만,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되자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다. 현우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까? 민준이 차에 오르는 순간 자신의 결정을 후회할까? 엘러 선생님이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다. 괜찮을 거야. 그녀가 속삭였다. 민준은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다. 현우네 집으로 가는 차는 조용했다. 민준은 조수석에 꼿꼿이 앉아 보육원이 멀어져 가는 것을 창밖으로 응시했다. 그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고, 현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이전에 예비 부모들과 함께 경험했던 동정심 가득한 침묵과는 달랐다. 이것은 달랐다. 인내심이었다. 배고프니?
현우가 마침내 침묵을 깨며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망설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그게 바뀌면 알려줘. 그들은 계속 운전하며 집과 열린 들판을 지나갔다. 작고 아늑해 보이는 동네에 도착할 때까지 민주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이곳은 거대한 저택이나 호화로운 집이 아니었다. 평범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았다. 형광과 한참 동안 손질하지 않은 듯한 정원이 있는 평범한 집이었다. 민주는 현우가 차도로 차를 몰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엔진을 끄며 말했다. 여기가 집이야. 집. 민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다. 집 안은 커피와 희미한 금속 냄새가 났다. 오래된 가구처럼. 깨끗하지는 않았지만 지저분하지도 않았다. 그냥 사람이 사는 곳이었다. 현우는 그를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비어 있었다. 침대도 가구도 없었다. 나무 바닥과 커튼이 닫힌 창문뿐이었다. 민주는 혼란스러워하며 그것을 응시했다. 내가 원하는 걸 직접 고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 현우가 말하며 고개를 긁어가. 그는 내가 뭘 원하는지 가정하고 싶지 않았다.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오, 그거 처음이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를 위해 모든 선택을 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지금은 여분의 매트리스를 하나 사왔어. 현우가 말을 이었다. 이번 주말에 제대로 된 침대를 사러 갈 수 있을 거야.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약간 압도당했다. 무엇이 필요해? 현우가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좋아, 그럼 널 좀 비워둘게. 그리고 그렇게 현우는 걸어갔다. 강요된 잡담은 없었다. 맴돌지도 않았다. 그저 비워둘 뿐이었다. 민주는 매트리스에 앉아 벽을 응시했다. 그는 수년 동안 입양되는 게 어떨지 꿈꿔왔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 야구공을 함께 던질 아버지, 심지어 함께 웃을 형제가 있는 완벽한 가족을 상상했다. 하지만 이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다. 따뜻한 포옹도, 기쁨에 넘쳐 흐르는 눈물도 없었다. 그저 그에게 빈 방의 열쇠를 건넨 조용한 남자뿐이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게 동화가 아니라 현실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우와의 삶은 달랐다. 고아원에서처럼 엄격한 일정은 없었다. 언제 일어나야 하고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종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규칙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민준 앞에 음식 접시를 내려놓으며 첫 번째 규칙은 같이 먹는 거야. 모든 식사가 아니어도 저녁은 꼭 먹어야 라고 말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망설였다. 그는 누군가와 함께 먹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두 번째 규칙, 현우는 말을 이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할 필요 없어.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속으로만 품고 있기보다는 말해줬으면 좋겠어. 그 규칙은 불가능해 보였다. 민주는 수년간 자신의 감정을 삼키고 그것을 잠가두었다. 세 번째 규칙, 현우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은 안 돼. 뭔가를 부수면 말해. 망쳤으면 자백해. 나도 똑같이 알게. 민주는 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부정직한 흔적이 없는지 살폈다.
그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처음 몇 주 동안 민주는 거리를 두었다. 그는 규칙을 따르고 식탁에서 저녁을 먹고 불평 없이 집안일을 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현우가 차 열쇠를 카운터에 두고 간 것이다. 민주는 지나가면서 그 열쇠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아. 우리는 그들에게 자선 단체일 뿐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민준이 손을 내밀어 차가운 금속을 스쳤다. 그는 그것들을 훔치려는 게 아니었다. 그저 현우가 알아차릴지 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그것들을 집어 올리기 전에 현우가 그의 뒤에서 말했다. 날 시험할 필요 없어, 꼬마야. 민주는 얼어붙었다. 현우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알고 있었다. 민준이 천천히 손을 뒤로 빼었다. 난 알아요. 현우는 간단히 말했다. 민준은 침을 크게 삼켰다. 왜 나를 입양했어요? 현우는 숨을 내쉬며 손을 비볐다. 내가 당신이 있는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테이블에 앉았다. 나는 위탁보호에서 자랐어요. 아무도 당신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 당신이 짐인 것 같은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민준의 배가 뒤틀렸다. 그는 그럴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한 번 기회를 주었어요. 현우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민주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그를 믿고 싶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몇 주 후, 현우는 민준을 데리고 가고 쇼핑을 갔다. 민주는 전에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골라본 적이 없었다. 별난 걸 살 필요는 없어요. 현우가 말했다. 그냥 마음에 드는 걸 사면 돼요. 민주는 짙은 파란색 침대 프레임을 가리키기 전에 망설였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선택이야. 책상은 어때? 민주는 침을 삼켰다. 필요한가? 필요한가? 너한테 달렸어. 현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냥 물건을 둘 곳이 필요할 거야. 민주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의 책상, 자신의 공간이 있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처음으로 그는 그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을 쌓고 있었다. 그들이 가구를 차에 싣자 현우는 그에게로 돌아섰다. 민준, 너는 내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어. 여기서 내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있는 거야. 민주는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다. 어쩌면 이곳이 집일지도 모른다. 새로 꾸민 방에서 보낸 첫날 아침, 민주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 벽은 낯설었고 공기는 너무 조용했다. 그는 수년 동안 고아원의 일상에 눈을 뜨며 보냈다. 다른 아이들의 먼 수다, 아침 식사 쟁반의 쟁반 소리, 하루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엄격한 일정. 이제 그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 채워질 날을 기다리는 텅 빈 아침뿐이었다. 그는 일어나서 새 책상의 매끈한 나무 위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는 직접 골랐다. 그래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전에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만한 것을 고른 적이 없었다. 집은 조용했다. 냉장고에 먼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는 복도로 나가기 전에 망설였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는 냄새를 맡았다. 커피였다. 현우는 이미 부엌에 있었고 검은색 머그잔에서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그는 아직 출근할 차림은 아니었고 여전히 운동복 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문간에 머물렀다. 아침 먹어. 현우가 물으며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다. 현우는 때때로 눈썹을 치켜 올렸지만 밀어내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빵 한 덩어리를 움켜쥐고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토스트.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망설였다. 토스터가 터지는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웠다. 현우는 접시를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다. 간단한 식사였다. 버터를 바른 토스트뿐이었지만 민주는 식당 줄 밖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내일 일해?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부분은 현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다. 저는 물건을 고치고 주로 기계를 고칩니다. 건설 작업도 좀 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오늘은 안 돼. 현우가 덧붙였다. 어딘가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민준이 놀라 눈을 깜빡였다. 어디? 보실 거예요. 아무데도 가지 않는 여행이에요. 몇 시간 후, 그들은 긴 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구름과 나무 무리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지나가는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낚시 해본 적 있어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현우가 빙긋 웃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갔었어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할 일이 생겼어요.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낚시를 하러 가는 거예요? 현우는 어깨를 으쓱했다. 조용하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를 보낼 자격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민준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호수는 고요했고 거울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해안에 부딪히는 물소리만 부드럽게 들렸다. 현우는 민준에게 낚싯대를 건네고 낚싯줄을 던지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인내심이 중요해. 그는 바위에 앉으며 말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낚시가 뭔가를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앉아서 생각하기 위한 변명일 뿐이야. 민주는 낚싯줄을 물에 던지고 기다렸다. 한동안 두 사람 모두 말을 하지 않았다. 어색하지 않았다. 평화로웠다. 민주는 조용함이 좋다는 걸 깨달았다. 몇 시간이나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민주는 마침내 침묵을 깼다. 왜 나를 거부했을까? 현우는 놀라서 그를 돌아보았다. 누구? 가족들이. 고아원에 온 사람들. 민주는 계속 물을 바라보았다. 누군가가 날 볼 때마다 그들의 얼굴에서 그걸 볼 수 있었어. 그들은 날 원하지 않았어. 현우는 숨을 내쉬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지 못해. 가끔은 완벽한 것을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완벽한 것은 아니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나는 완벽해지기를 바라지 않았어. 알아, 현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건 그들의 손실이야. 민주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는 아마 내게 뭔가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달랐다면 누군가가 나를 골랐을 거라고. 너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 꼬마야,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냥 그들이 올바른 사람들이 아니었을 뿐이야. 민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그것을 믿고 싶었다. 어쩌면 처음으로 그렇게 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민주는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현우는 카운터에 열쇠를 던지고 몸을 쭉 뻗었다. 좋아, 배고파. 파스타 만들어 본 적 있어?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상자에서 현우가 빙긋 웃었다. 아니, 진짜 파스타. 어서. 그들은 저녁 내내 파스타를 처음부터 만들며 옷과 조리대에 밀가루를 뿌렸다. 지저분하고 짜증스러웠지만 식사를 하러 앉았을 때 민주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예의 때문만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지저분하지만 만족스러운 수제 파스타 시도를 마치고 민주는 침대에서 깨어나 천장을 응시했다. 낮의 따뜻함이 여전히 그의 가슴에 남아 있었다. 호수의 고요함, 낚시의 예상치 못한 위안, 현우가 그에게 말한 방식. 연약한 아이처럼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처럼.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깨어 있게 했던 생각들, 즉 거부, 외로움, 원치 않는 존재라는 느낌이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마치 더 깊어지는 외침이 아니라 먼 목소리인 것처럼. 하지만 그의 일부는 여전히 억제하고 있었다. 그는 수년 동안 자신의 주변에 벽을 쌓으며 내면에 남은 작은 것을 보호했다. 그는 정말로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는 정말로 그를 믿을 수 있을까? 다음날 아침, 민주는 다시 커피 냄새에 깨어났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주방으로 걸어가면서 현우가 전화로 통화하는 것을 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요. 그가 말했다. 뒤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그가 당신한테 또 다른 사건 파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잠시 멈췄다. 그래요. 알겠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 시스템에서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니에요. 그는 현우는 날카롭게 숨을 내쉬었다. 그는 착한 아이예요. 민주는 복도에서 얼어붙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는 이전에도 그에 대한 대화를 들어봤다. 사회복지사, 위탁가정, 마치 그가 방에 없는 것처럼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연민도, 망설임도 없었다. 그저 확신만 있었다. 민주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늦게 현우는 그를 철물점으로 데려갔다. 프로젝트를 위해 몇 가지 물건을 사야 해요. 그들이 통로를 걸어가면서 그는 말했다. 도와주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내가 돕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우가 빙긋 웃었다. 당신은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민준이 어깨를 으쓱했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그는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은 그 다음 1시간 동안 목재, 못, 페인트, 민준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도구 등 물품을 모았다. 현우는 각각이 무슨 용도인지 설명했다. 무엇을 만든 적이 있어요? 현우가 모든 것을 트럭에 싣는 동안 물었다. 민준이 망설였다. 아니, 하지만 나는 물건을 고쳤어. 고아원 주변의 물건들이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 쉬웠어. 현우는 그 말이 완벽한 말이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가 뭘 만들고 있는 거지? 알게 될 거야. 값없는 선물이야. 집에 돌아오자 현우는 민준을 뒷마당으로 데려갔는데 거기에는 이미 몇 개의 나무판과 도구가 놓여 있었다. 책장을 만들고 있어. 그가 말했다. 민준이 눈을 깜빡였다. 무엇을 위해? 너를 위해, 현우는 간단히 말했다. 내 물건을 둘 곳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책이든 스케치든 뭐든 내가 원하는 게 뭐든. 민준의 가슴이 조여왔다. 아무도 그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나무 조각을 집어서 사포질을 시작했다.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민준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것이 사포질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인지, 갓 자른 나무의 냄새인지, 아니면 이번에는 짐처럼 대우받지 않는다는 사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그가 말을 멈추기도 전에 말이 쏟아져 나왔다. 내가 8살 때 나를 거의 입양할 뻔한 부부가 있었어.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현우는 반응하지 않고 계속 일했다. 완벽해 보였고 친절했어. 방문할 때 아이스크림을 가져다주고 진짜 가족을 갖기를 바란다고 했어. 집이 있는 게 어떨지 상상하기 시작했어. 누군가의 소유가 되는 거야. 현우는 망치를 내려놓았지만 방해하지는 않았다. 민주는 침을 크게 삼켰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게 됐어. 설명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사회복지사가 마음을 바꾸었다고 했어. 침묵. 그 후로 믿는 걸 멈췄어. 민준이 인정했다. 희망하는 걸 멈췄어. 그렇게 하는 게 더 쉬웠거든. 현우는 작업대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짐이잖아. 민준이 숨을 내쉬었다. 다시 기대하고 싶지 않아. 만약 그는 망설였다.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말이야. 현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민준아, 나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아. 그리고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야. 민준은 의심, 주저함,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모든 것을 찾으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정직함만 있었다. 그저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만 있었다. 2주 후, 책장은 민준의 방에 완성되어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모서리가 약간 고르지 않았고, 페인트에 얼룩이 몇 개 있었지만, 민준에게는 그가 소유한 것 중 가장 좋은 것이었다. 그가 지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방이 임시방편이 아닌 것 같다. 그의 방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침실 문에 명판이 있었다. 룸3,
도 아니고, 포스터 키드도 아니고, 저스트 어너더 케이스 파일도 아니고, 그냥 민준도 아닙니다.